대한민국 캡틴 손흥민이 다시 한번 21세기 아시아 최고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톱5 중 한국인 선수는 단 둘밖에 없었고 일본인 선수는 무려 3명이나 뽑혀 화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의외의 일본 선수가 한국 선수를 제치고 아시아 최고 선수 2위로 선정되어 일본 축구 팬들에게 어마어마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축구 전문 사이트 중 하나인 스코어 90은 지난 16일 21세기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을 대륙별로 각각 5명씩 선정하였는데요. 대륙은 유럽과 남미, 북중미,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총 6개로 나누었고 이 중 아시아에서 선정된 최고 선수는 당연하게도 한국의 공격수 손흥민이 선정된 5명의 아시아 선수 중 최고 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얼마 전 손흥민은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하나의 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5대0 대승을 이끌었었죠. 이제 아시아의 틀에 가둬두기에는 그 울타리가 너무나도 좁아진 상태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환상적인 아웃프론트 패스로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만 69개의 도움을 기록하였는데요. 토트넘의 대선배인 데런 앤더튼을 넘어서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토트넘 팀의 역대 어시스트 순위 단독 1위에 올라선 대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통산 어시스트 기록 역시 16위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거기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역시 125골을 기록하며 이제 손흥민보다 득점이 많은 현역 선수는 해리케인, 모하메드 살라와 제이미 바디 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를 진작에 넘어 월드클래스를 수없이 증명하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에서 최고의 선수로 선정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 축구 팬들 역시 손흥민 선수가 1위가 된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인이지만 솔직히 이 순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가 왼쪽 사이드에서 보여준 드리블과 골 장면을 보면서 미토마 카오루라면 상대를 현혹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골까지 연결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은 상대를 적절히 흔든 뒤 골 결정력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여줬는데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굳이 손흥민과의 비교를 할 수 있는 선수는 혼다 케이스케보다 카가와 신지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성기의 카가와는 유럽 베스트 11급 수준이었으니까요. 손흥민은 좋은 한국인 선수입니다. 꾸준히 결과를 내고 있는 점은 정말 대단하죠. 일본 선수들도 꽤 좋은 위치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톱 레벨에서 오래 활약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손흥민이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토미야스가 그 이상이 되어주길 기대했지만 이렇게 부상이 잦으면 힘들겠네요. 신체적인 강인함도 중요한 요소니까요. 치열한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랜 시간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은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의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업적은 단연코 독보적이고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과는 타입이 다르지만 우리 일본에도 미토마와 리그는 다르지만 쿠보 같은 훌륭한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됩니다. 손흥민은 아시아의 영역을 넘어서 세계 톱 레벨의 선수죠. 손흥민의 슈팅 정확도와 거기에서 오는 골 결정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렇듯 21세기 아시아 최고 선수가 손흥민 선수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하는 일본 축구 팬은 거의 없었으나 문제는 2위였습니다. 스코어 90에서 선정한 아시아 최고 선수 톱5 순위는 순서대로 손흥민 선수가 1위, 그리고 카가와 신지가 2위, 박지성 선수가 3위를 각각 기록하였고 4위는 혼다 케이스케, 5위는 나카타 히데토시였는데요. 이 순위가 주목을 특히 끌었던 것은 2위로 카가와 신지가 선정되었다는 것인데요. 아시아 축구 팬이라면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박지성 선수가 아닌 일본의 카가와 신지 선수가 뽑혔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에서 엄청난 기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요한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해준 임팩트에다가 당시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계 최고의 팀으로 인정받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8년간 활약한 박지성 선수의 위상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사실 손흥민 선수와 1위를 다퉈봐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본의 축구 팬들의 생각은 제 생각과는 다소 달랐는데요. 카가와 신지가 충분히 2위 또는 1위도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매체에서 선정한 순위에서 손흥민이 1위, 박지성이 3위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맞지 않나 싶네요. 손흥민이 1위인 것은 문제가 없지만 카가와 신지는 유럽 리그에서 공격의 진정한 중심 선수로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바이에른 뮌헨을 뛰어넘고 연패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2위나 1위가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카가와의 도르트문트 2연패 중심 선수로서의 활약, 아시아 선수가 이 정도로 활약하는 시대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도르트문트 시절의 카가와를 보는 것은 즐겁습니다. 작은 체격의 카가와가 거대한 독일 선수들을 농락하는 모습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역시 1위로 선정된 손흥민은 납득이 가지 않는달까요? 시대가 달라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한국 선수라면 박지성 쪽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아시아 전체로 봤을 때는 나카타 히데토시나 카가와 신지의 실력과 업적이 종합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은 확실히 대단하지만요. 이렇듯 일본의 일부 축구 팬들은 카가와 신지의 분데스리가 시절의 활약상을 떠올리며 박지성 또는 손흥민 선수와도 비교해 볼 만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는데요. 물론 도르트문트에서는 분명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맞으나 그러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 후 두 번째 시즌에서 보여준 최악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손흥민, 박지성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 일본 축구 팬들은 정작 다른 곳에서 불만을 나타내었는데요. 바로 혼다의 순위가 나카타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일본 축구 역사상 카가와 신지와 함께 최고의 선수들로 평가받는 혼다 케이스케와 나카타 히데토시는 일본 축구 호사가들 사이에서도 자주 비교가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유럽 리그의 선구자 역할을 한 나카타, 유럽 리그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쌓은 카가와 그리고 일본 대표팀에서 가장 우수했던 혼다로 비교를 하곤 합니다. 특히 유럽 리그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나카타 히데토시에게 많은 존경심을 보이는 일본 축구 팬들로서는 혼다가 나카타보다 더 높은 순위를 받은 것이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일부 축구 팬들은 혼다가 5명 안에 들어가는 게 맞냐고 의심하였는데요. 손흥민이 1위인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나카타가 너무 낮은 순위에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당시 유럽에서 나름 최고였던 세리에 A의 로마를 우승으로 이끌고 세계 대표팀에도 선택되었으며 아시아 선수들의 유럽 리그 이적을 본격적으로 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혼다도 훌륭한 선수지만 클럽에서의 활약은 다소 부족했다고 봅니다. 월드컵 등 중요한 경기에서 보여준 활약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확실히 기억에 남을 만한 선수인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카타는 분명히 더 높은 순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가와나 혼다도 훌륭한 선수였지만 직접 그 경기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당시 나카타의 팀에 대한 기여도와 스타성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당시의 판타지 스타로서 바지오, 토티, 지단, 델피에로와 비슷한 레벨에 있었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서는 나카타가 매우 잘 알려진 선수라고 믿습니다. 이 톱5 순위 중 4명의 선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해가 없지만 혼다 선수가 왜 포함됐는지 궁금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적만으로 보면 오노, 나가토모, 오카자키 선수가 더 높은 수준에서 실적을 남긴 느낌이죠. 월드컵에서의 인상까지 고려하면 혼다 선수도 납득할 수 있겠지만요. 적어도 혼다보다는 나카타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고려하더라도 나카타는 당시 일본인은 축구 못하고 약하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이탈리아 대표팀의 얼굴인 토티와 포지션 경쟁을 하고 당시 최고의 세리에 A에서 유벤투스를 상대로 토티와 교체 후 골을 넣었습니다. 나카타는 전 세계의 일본과 일본인에게 대단한 선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평가를 높이는데 기여한 업적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 순위에 대해서 다양한 일본 축구 팬들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았던 의견으로는 대한민국의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와 이란의 위대한 골잡이 알리 다에이가 순위에 들어가야 맞지 않냐는 내용이었습니다. 21세기이기 때문에 2000년부터 25년간의 축구 역사를 보고 평가해야겠죠. 김민재는 최근에 등장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평가가 높아진 것은 나폴리 시절 이야기고 바이에른에서는 평가가 낮아졌습니다. 이 랭킹은 그럭저럭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한 선수입니다. 카가와도 분데스리그에서 압도적이었을 때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날카로웠습니다. 박지성은 맨유의 황금기 중심 멤버였고요. 개인적으로 나카타와 혼다는 순서가 반대였으면 좋겠습니다. 데뷔전에서 유벤투스를 상대로 2골을 넣었고 스쿠데토를 걸고 치러진 경기에서 토티 뒤에 들어가 값진 미들슛을 날린 장면은 아직도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틀림없이 세리에 A에서 오랫동안 군림했던 세계적인 선수였습니다. 김민재는 나폴리 시절은 정말 좋았지만 바이에른에서는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혼다와 나카타는 순위가 바뀌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박지성도 정말 대단했고 특히 맨유의 황금 시대에서 아시아 선수로 그 정도로 활약한 것은 정말 인상적이죠. 그가 이룬 성과는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을 겁니다. 21세기라면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알리 다에이가 단연 최고였다고 생각해요. 그가 아직 현역으로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고 대표팀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했으며 이후에는 국내에서 무쌍을 찍었기 때문에 1위로 알리 다에이가 더 적합할 수 있겠네요. 한편 스코어 90은 아시아 외의 대륙에서의 순위도 모두 공개하였는데요. 유럽 대륙에서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1위, 지네딘 지단이 2위, 안드레아스 이니에스타가 3위, 루카 모드리치가 4위, 티에리 앙리가 5위로 기록되었고 남미 대륙에서는 리오넬 메시가 1위, 호나우두가 2위, 호나우지뉴가 3위, 네이마르가 4위 그리고 카카가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럽 대륙에서는 20세기뿐만 아닌 21세기에서도 최고의 수비수였던 파울로 말디니가 티에리 앙리를 제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남미에서는 카카가 네이마르보다 더 높은 순위를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카카는 메시와 호날두가 본격적으로 발롱도르 시대를 열기 전
마지막으로 발롱도르를 수상했던 선수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21세기 아시아 최고 선수는 누구인가요? 오늘의 찰진TV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